자, 관세음보살 이야기 이어서 앞에 몇 번 했노? 관세음보살 지금 세 번째 같은데 관세음보살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경전으로는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능엄경 쪽이 있고, 또 이제 법화경 쪽이 있고, 그래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거기에는 33응신, 왜 33인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한번 씌워봤는데 이걸 33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법화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이거 세보셨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게 여러 개가 나와. 그걸 씌워봤어요? 아니 그냥 33이라고 그래서 33인가 이러고 있다가, 우리 또 그런 거 가끔 또 이렇게 하다가 불현듯 한번 씌워봐야겠다. 그랬더니 이게 33인가요?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뚜렷하게 잘 안 세지던데. 그래서 내가 번호 매기다가 야 이거 좀 그러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아무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33응신, 33가지의 변화, 그렇게 응신, 변화신, 그런 게 보고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아바타라, 인도말 아바타라를 가지고 아바타, 그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변화된 나의 모습, 그런 거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SNS 상에서 아바타가 되는 거고,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부담 없게 도와준다. 그 사람이 원하는 적절성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런 좀 분량이 많은 경전은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좀씩 만들어지다가 연결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도 그렇고 반야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법화경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의 분량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외부적으로 좀 만들어지다가 섞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별도로도 유통이 되던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관음경으로 유통이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갈 때 그 관음경 조그만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거 읽으면서 갔다. 추사도 참 없어 보이게. 아이고 참, 또 자기가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력 수행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무슨 뭐 불보살님의 가피를 따르는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보면 기복진앙 같은 게 옳으냐, 뒤지게 한번 아파보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가피 중요한 겁니다. 가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거든요. 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십구제나 안 그러면 뭐 기제사도 마찬가지고, 천도제나 이런 것도 제가 막 하지는 않는데, 잘 하지는 않는데 저는 긍정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 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심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효용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왜 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성으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지금도 불교 안에도 그런 뭐 사십구제나 천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뭐 초기 불교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불교도 사실 이런 쪽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데, 재미있는 거는 시민선방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도 49제를 지내고 있고, 또 이런 데도 있고 되게 웃겨요. 좀 약간 그래서 왜 그런 식의 이중구조들이 나타나는가,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아무튼 타력이나 가피나 이런 것들이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올 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몸이 아플 때. 이게 그런 방식에서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고 보면 참 어렸을 때 나는 많은 걸 했네. 커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관음경이라고 해서 독립된 경전으로 원래 존재했었고, 나중에 법화경 요 세트 안으로다가 들어갔다가 관세음보살 신앙이 유행하면서 그게 또 다시 독립해서 나와서, 그래서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래 따로 만들어졌다가 합해졌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영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영국이 있다가 EU로 들어갔다가 브렉시트에서 다시 영국으로 나왔다가 딱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치가 크면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네 밑에 있어서 되겠니?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슬플 비자, 그래서 대비, 그래서 대비보살, 대비상 하면 관세음보살 상이고, 대비주 이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 그게 슬퍼한다. 상대의 힘든 것을 보고 그것과 공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기쁨을 얻는 방식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기쁨을 얻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건 사람 성향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밖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좀 슬픈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겪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인 쪽에 조금 더 배점이 큰 사람, 그렇다고 그러면 이타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인 거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성차별, 성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하지만 그러면 여성에게는 남성적 속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면 겉에는 안 바뀌었지만 속에는 성전환 수술을 했지. 밖에 게 그대로일 뿐이지 안에는 전환 수술을 했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세 정도가 되면 똑같이 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이 다 갖추고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주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 그래서 내향적인 속성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지. 조금씩 주가 되느냐.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는 데 의미부여를 조금 더 하는 거고, 소승불교는 내 중심적인 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남의 걸 도와주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야, 내 것 챙기다가 어느 세월에 남의 걸 하겠냐. 조선시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생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조선 전기에 그 사람을 막는 방법이 있어, 못 나오게. 수신제가는 됐냐? 네 집안 정리는 다 잘 됐냐? 수신제가 됐냐? 수신제가 전에 있어요. 그 팔조목에 삼강령 팔조목이거든. 그게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여지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삼강령이고, 팔조목이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수심, 재가, 치국, 평천하거든. 그래서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했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 돼서 네가 정치하러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못 나오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신제가 하다가 언제 치국 평천안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똑같은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강사할 때 저는 박사를 받기 전에 강사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잘 봐줘서. 그때만 하더라도 박사 받기 전에 강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박사가 우리는 약간 흔할 때였었기 때문에 약간 풀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선배들은 박사 받기가 굉장히 박사가 적었을 거고 숫자가 적었을 때고 그래서 석사 때 석사 받고 교수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박사는 돼야 강사를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꽂아줬어. 제 아는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이랬더니 교학상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걸 형태를 다 갖추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건건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내 거를 다 완비해 놓고 뭘 어떻게 저렇게 주변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내 거는 전혀 안 챙기고 주변만 다 챙기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돈의 팔촌 중에 한 명 찾아보면 집안은 건사 안 하고 외부인들한테는 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집안 사람들한테는 속에 미치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도 안 되고 그렇게 돼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적절점을 잘 찾아가야지. 근데 남을 도와주면서 남의 힘든 것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면서 하는 봉사의 기쁨, 그런 게 사실 동아시아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가족주의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남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가족에 대한 희생만이 존재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개념들은 존재했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은 없었어. 그건 맹자 때 이미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묵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맹자가 저 자식은 지 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 못하는 놈이다. 근데 지금은 사람한테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한테도 희생하는 시절 이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의 보람과 삶의 의지, 그 다음에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거를 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느끼면서 나의 행복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는 사실 이 봉사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약해. 그리고 물질주의고. 동아시아는 원래 물질주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것보다 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거기서 이타성으로 너 자신을 극복하고, 저는 근데 이걸로 이기성을 극복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알고 하나의 방식만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 만족도의 다양성을 놓치게 된다라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구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축구를 좋아한다고 굳이 야구를 안 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나름의 재미도 좀 느껴보면 되고 이것도 해보고 그런 거지 뭐 한다고 이게 좋으니까 나는 그거에 올인해서 평생 그것만 해야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연세가 드시면 내 거를 계속 확장시킬 수가 없다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확장을 신경 쓰는 사람은 추한 사람이에요. 왜? 확장도 안 되고 붙들고만 있다니까. 확장될 것 같아? 앞에서만 사람들이 그냥 그러세요? 라고 해주는 거지 뒤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능력자처럼.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가 빠져나가도 네가 죽어도 일주일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싹 묻힌다. 마치 죽 떠먹은 자리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죽어도 그럴걸요.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묻힐 겁니다. 이제 등치가 좀 크면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한 달 정도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어떠냐? 죽 떠먹은 자리가 아니고 물 떠먹은 자리입니다. 뜨는 순간에 없어진다. 그 자리가 순간에 없어진다.
죽도 먹은 자리는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베풀고 남과 함께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함께라는, 제가 사실은 예전에 TV 보면서 그것 굉장히 재밌었어요. 탤런트 그 성동일 씨 알아요? 성동일 씨? 그 약간 좀 뭐 옛날에 추노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약간 좀 재밌는 캐릭터고, 주연은 아니고 그냥 조연, 좀 약간 감초 조연?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그 양반이 나는 굉장히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유재석 나오는 프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누구랑 뭐 친하게 지내요? 술 마셔요?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토크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공소 김씨 아저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연예인이고 이러면 그냥 좀 특수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할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동네 주민이 나와. 동네 주민하고 자기는 술을 먹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분,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그런 게 당신은 재밌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보다 더 대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섞여서 같이 있을 때 조금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생각했는데, 야, 저런 식의 행복 기준을 가진다면 인생의 행복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주변에 같이 있는 거야. 늘상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하면 결국은 허덕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자리를 못 지켜내요. 내가 어느 순간에는 떨어진다니까. 그럼 뭐 나이 먹는데 누가 경제력 떨어지고 나이 먹고 눈 침침하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리고 순발력도 떨어져. 저 같은 경우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를 이렇게 살살 비집고 들어가. 내가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욕 먹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 그걸 얌시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약간의 역설, 해악, 약간 비꼬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이 나쁘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밌네 이러면 또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성동일 씨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런 게 인생일 수도 있겠다.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라.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는. 나 그따구 소리 진짜 싫어해. 그거는 무능한 부모들이 해줄 거 없을 때 자식에게 세뇌시키는 방법이야. 너는 충분히 가진 게 많아. 웃기고 있네. 가진 것도 없는데 뭔. 그런데 밑에를 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 때론 옆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갈 때는 옆에를 가고, 위로 갈 때는 위에를 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을 때 활약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라는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살거든. 그게 최강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안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혼자 있으면 외롭냐? 누구 뭐 보고 싶어서 무슨 카톡 보내고 이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뿌듯한 이 내면적인 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시몬스 침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을 보여줄지 몰랐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던져봤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잘 하는데, 이게 때로는 이제 늙어가지고 조절이 안 되고 큰 스님 앞에서도 이게 나온다. 경건한 자리에서 이게 뭔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공식 쪽자리만 아니잖아?
사석에서는 어른들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당신도 뻑뻑하게 사는 게 힘들었던 거야. 그놈한 척하고 계속, 야, 24시간 계속 가봐라. 힘들어. 그래서 위에 사람에게는 위에 사람으로 맞추고 아래 사람에게는 아래 사람으로 맞추면서 서로 잘 갈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 모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틀이 없어야 돼요. 내 틀이 없어야 돼요. 나라는 틀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잘 안 바뀌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대단한 관세음 보살을 만난다면 그 관세음 보살은 변화만 할 뿐 하나의 본신이 없는 관세음 보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33가지 새로운 3가지 모습 중에 어떤 게 나게, 이렇게 되면 최강. 이렇게 되면 최강. 하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습이 그 관세음 보살이면 최강자예요. 최강자.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관세음 보살의 이제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관세음 보살은 남자라는 거. 자꾸 여자로 이렇게 자꾸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돌입니다. 그냥 이쁠 뿐이지.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게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잡보살이에요. 하나는 저 극락세계에 계시는 거고, 여기 있어. 136쪽. 136쪽. 그래서 거기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극락세계에서 넘버 2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능력자는 하나의 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봐, 우리도 여러 개 하고 있잖아. 그치?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교수는 유튜브 하면 잘린대.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놨다. 내가 이랬거든. 되게 재밌어. 그런 게 면직 대상이라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바세계의 보타라카산에 계신다. 남인도 쪽에 있어요. 남인도 쪽에.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요 사바세계에도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의 기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 정토는 10만호 국토 서쪽으로 10만 세계를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게 약발이 바꿨냐?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면 이미 끝나. 119인데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서 지금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이랬더니 이틀 뒤에 도착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까운데 우리랑 같은 수평적인 사바세계가 우리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불교에서는 불러요. 그래서 참는 세계. 그건 이름 누가 지었는지 참 재밌어. 이 세계는 속성이 참는 세계래. 거지 같다는 얘기죠. 니팔 니은 들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참아야 된다. 이게 이 세계의 특징이래. 여러분들 많이 참으셨죠? 고생들 많으셨어. 그래서 이 사바세계, 우리랑 같은 세계 속에 남인도에 지부가 있어요.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빠르게 나타난다. 자, 극락세계가 너무 멀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극락세계 말고 도솔천, 미륵부처님 계신 도솔천에 가서, 지금은 보살입니다. 당내에 부처님이 되실 미륵부처님 계신 도솔천에 가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줄을 서면 좋겠습니다. 왜? 도솔천은 가깝고 극락은 머니까. 이게 현장 스님의 논리 구조였었거든요. 현장 스님 미륵종이니까 그걸 유가법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지부가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인데 한국 지부가 있네.
근데 지부가 본사만큼 커. 이게 지금 필라코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라코리아. 그래서 당연히 지부는 작은 거 아닙니까? 필라코리아가 필라 본사를 먹었죠. 그렇게. 그래서 관세음보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다 옛날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먼 데서 와봐야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집에 불이 났을 때는 바닷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집에 불을 못 끄느냐? 야씨, 산불이든 뭐든 왜 불을 못 꺼? 모든 불을 끌 수 있지. 하지만 내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쓸모가 없지. 그 어쩌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까운데 우리 야리한 얘기도 있잖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다 그런 뜻 아니겠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남인도에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7쪽 하면 우리나라 관세음보살 성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데 어디냐? 낙산사 홍련암 되겠습니다. 동쪽에 낙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서해 보문사, 그리고 다 관세음보살이 사시는 데는 섬이거나 바다를 끼고 있는 뒤쪽이 산이거나예요. 지형 자체가. 그건 경전에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낙산사 같은 데는 섬은 아니지만 바다를 앞쪽으로 보고 있는 산, 그죠? 관세음보살이 계신 데가 보타락가산이니까 그래서 낙산이에요. 그걸 따서. 그리고 강원도 보문사, 성모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같은 데는 원래 섬입니다. 보리암도 섬입니다. 이어져서 그렇지. 섬이 맞잖아.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좀 들어가려고 뻐덕뻐덕 우기면서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게 향이람. 족보 없습니다. 그냥 향이람은 갓김치. 향이람은 갓김치. 그렇게 해서 계속 우기면 안착돼요. 사실은 계속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안착된 데가 설악산 봉정암, 오대보궁 뭐 이러면서 계속 우겨가지고 안착됐죠. 안착됐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다고 오히려 대장같이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난 자식이 튼실해. 이거 재밌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을 받는 게 달라이라마잖아. 달라이라마. 티베트에 2명의 종교 지도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판첸라마, 아미타불의 화신. 한 명은 달라이라마, 관세음보살의 화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사는 데가 예전에, 지금은 뭐 다 절단이 나서 인도의 망명정부 도부살이 하고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포탈라궁, 보타락가산. 그래서 그 포탈라궁의 티벳에 가면 원래는 그 앞에가 전부 다 물이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원래 관세음보살이 있는 데는 전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도 그 안양루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양문 쪽으로 들어가면 관세음보살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가 다 연못이었어요. 다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하는데 좀 생각해 볼 점은 있죠. 관세음보살이 화신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야, 그러면 나라가 떡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에서의 전쟁의 신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이 시대마다 좀씩 틀린데
예전에 전쟁의 시는 치우시부터 시작돼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시대마다 바뀌는데 명나라 때는 관우였습니다. 원나라 때 이제 희곡들이 유행하고 명나라 때 삼국지가 떡상을 하면서 관우가 전쟁의 신으로 그래서 명나라 이여송 이여백 군대들이 서울에 한양에 주둔하면서 지금 동묘같이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많이 주둔한 데서는 관우 사당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남산, 서울에 남산 있는 데도 있어.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너네도 군인들이 관우를 믿어. 거기가 선조가 가서 그 동묘가 선조가 그 관우사당이 선조가 가서 절했던 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워낙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임금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관우를 믿어라고 관우를 믿으면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실록에 나오는 그 얘기는 진짜 재밌어. 관우가 지 자신도 제대로 못 죽었는데 잘려갖고 죽었거든. 근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고 네 일도 해결을 못하는데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거를 뒤에서 대전에서 우리나라 그 신료들이 했었어. 그럼 앞에 가서 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조금 이제 추접지. 뭔 관우를 믿어? 지 자신도 결국 잘려 죽었고 그렇다고 뭐 유비팀이 통일했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뭔 영험이 있어? 그럼 죽은 뒤에 뭐 영험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티베트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나라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면 야 투자 대상이면 저쪽에는 투자 안 하지. 투자 대상으로 봐버리면 종교로 보면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래도 이 어른은 굉장히 대단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투자 대상이잖아. 근데 CEO가 장신 사업체가 망하고 딴 데로 옮겼어. 그러면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은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어.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아무튼 관세음 보살을 표방한다더라. 그리고 판첸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잡혀 있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표방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미타불하고 관세음 보살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뽑을 때 인정을 해줘. 네가 관세음 보살 이러면 그 사람이 관세음 보살. 네가 아미타불 그럼 네가 아미타불.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티베트의 특이한 정치 질서 구조 체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것 때문에 티베트이 나중에 강국이 될 수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티베트이 망하게 되는 이유지. 동시에 뭐 그 정치 체계를 얘기하면 좀 재밌어. 근데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낙산사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낙산사가 의상대사가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아마 자장률사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라가 경주가 수도일 때는 그쪽을 옛날에 명주라 그랬어요. 명주. 원래는 하슬라, 하서 이렇게 불렀었고, 그 뒤에 700년대 중반에 이제 명주로다가 개칭이 되거든요. 그게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이에요. 영동, 영서권을 다 합쳐서 명주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 동해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도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보다 가까워요. 경주까지. 그래서 그게 거듭공도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헌화가 하는 그 수로부인도 그쪽으로 다 가고 보천유멍도 그쪽으로 가고 자장률사도 그쪽으로 올라가고 저 신효도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길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약간 밀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많이 가. 그러다가 세력이 좀 강해지면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조건. 딱 그 정도가 돼.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의상대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주류가 아닙니다. 원효는 아웃사이더였고 의상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의상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석사를 가는 거예요. 주류면 황룡사로 갑니다. 원광스님, 원광법사, 그 다음에 자장률사, 다 황룡사 쪽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런 쪽 중심에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아? 그쪽을 거점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냥 생각을 해봐도 왜 부석사까지 갔겠어?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 불교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주류가 누구였는지가 뚜렷하지 않아. 불교의 주류가. 자장률사가 원래 자장률사계가 주류였는데 김춘추 쪽에 밀려가지고 자장이 명주 쪽으로 올라갔거든. 그래서 오대산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중간에 비었어. 그 경주에서 공백 상태를 채우면서 갑자기 등치가 커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유교를 좁혀가지고 유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어. 그때 불교도 커오지만 그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불교가 제법 빨리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굉장히 빨리 커진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불교는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한 20% 이상까지 커진 거니까 상당히 빨리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군정 시절에 그래도 불교가 빨리 커졌어도 워낙 산중에 있다가 이거를 그 영역을 빨리 못 먹어들인 거야. 시장은 나왔는데 비었는데 무주공산인데 지금 먹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때 미군정 시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한국 기독교가 커지는 이유거든. 안에서 저항 세력이 없었던 거지. 원래 지배층이 믿었던 이데올로기는 날라갔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 김유신계의 자장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명주까지 가는 거고 하슬라까지 가서 오대산에 이렇게 오대산 정암사 이런 데 다니고 있었던 거야. 밀려났고 그 공백을 채우면서 원효하고 의상이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원효 의상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커지는 건데 문제는 둘 다 황룡사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효는 신분 때문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약간 똘틱하게 이렇게 돌고 있었고 그 패거리들이 있어요. 그때 약간 긴 열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 사복, 해공, 해숙, 대안, 원효 다 같은 팀이에요. 아웃사이더들 아마 신분 자체가 떨어졌을 겁니다.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신분이 떨어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황룡사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의상이 못 들어간다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신라 불교사의 상당한 미스테리예요. 누군가가 센 사람이 있어서 의상은 진골 출신이거든. 원효는 원래 육두품이니까 안 되는 거고 원래 황룡사에 못 들어가요. 진골 이하는 황룡사에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특별법회 때 원효가 한번 들어간 거고 못 들어가. 그런데 의상을 막은 건 누굴까? 의상의 화엄종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리고 의상은 부석사에만 갔느냐? 위에까지도 올라오. 뭔가 생각이 많았었던 거야. 유점사 사적기, 민지의 유점사 사적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점사에도 의상이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오대산을 거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의상이 찾으려고 했던 게 뭔지는 대충은 알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아무도 몰라 이 나라에서.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내가 태백산을 찾고 싶어서 태백산을. 중국에 의상 스님이 유학했었던 저 종남산 옆에 태백산이 있어요. 진짜 있는 산이에요. 있는 산. 거기에 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거기와 관련된 무언가 영감을 받았어 이 양반이. 그래서 태백산을 찾아.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소백산 부석사예요. 나중에. 그러면 강원도 위에까지 올라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주인데 왜 뭐하러 올라옵니까? 강원도 쪽에서 찾으신 분이 한 분 더 있어. 그게 태백산 정암사. 지금 한백산 정암사예요. 그래서 태백산을 그 누가 찾았냐면 자장이 찾았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저 충청도에서부터 강원도 사이에서 태백산을 찾으려고 다녔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자취로 인해서 나중에 단군 신화에 태백산 신단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백산으로 환웅이 내려와.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그리고 결국 그 이름들이 그들이 다닌 것과 결부돼서 붙은 게 태백산맥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 그리고 이분들이 배 타고 나중에 유학을 하거든. 배로. 그래서 영파 쪽에서 출발하면 거기 뭐가 그 당시에 개착되고 있었냐면 관음성진 보타락가산, 중국의 보타산, 낙가산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절강성 그쪽에 군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가장 아마 신자들이 많이 오는 1년에 수백만 올 겁니다. 보타락가산이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기도하고 이제 배 타는 게 무섭거든. 옛날에 조선 후기에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가는데도 쪼리 가지고 가오 무너지게 관음경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배 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추사 김정희가 배 안에서 제주도 가면서 이렇게 이거 조만한 책이거든. 진짜 보면 요만한 책이거든. 이걸 읽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배멀미 심했겠다. 가뜩이나 배멀미 나는데 책까지 읽고 그것도 작은 거. 직방이지. 직방이지.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도와주셔서 왕복은 잘했겠지만 멀미는 피할 수 없었을 거다. 라는 추정을 얼마나 합리적이야. 배에서 그러면 조그만 배에서 흔들리는데 책 읽어볼 텨? 그것도 글씨 작은 거 책 한번 읽어봐?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남해에서 제주도 가는 거하고 중국을 가는 거하고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중국 가는 게 더 힘들잖아. 딱 그냥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막 거기서 영파 쪽에서 뜨고 있으면서 관음신앙이 바다에 요거를 잘 보호해 주신다더라. 이러니까 그 감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흥받은 분이 두 분이 있어. 의상대사도 있고 나중에 통일신라 말에 가면 범일국사도 있어. 그래서 범일국사가 나중에 낙산사에 정취전을 모셨다. 정취전을 만들고 정취보살을 모셨다. 관세음보살 다음에 나오는 게 법화경 입법계품에 53선지식이 나오는데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해서 맨 끝에 보현보살까지 53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정취보살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에도 정취보살이 나오는 거야. 정취보살 마하살 몰라? 아니 신묘장구 대단한이가 아니고 천수경. 천수경에 관세음보살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취보살이 나오는 게 패키지 상품입니다. 마트로 가면 그거 있잖아. 우유 하나 사면 이렇게 엎을때게 2개 더 붙어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정취보살이 세트 메뉴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영파 쪽에서 그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의상대사는 관음성지를 개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관음성지를 개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일국사는 플러스 알파인 정취신앙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부타락가산이 개착되는 낙산사가 개착되는 이야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상대사가 그 홍련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방석 물에 이렇게 방석을 딱 띄워 가지고 그걸 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홍련암 그게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골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똑같은 지형이 중국에 가면 있어요. 더 큰 게 있어. 그리고 둘 다 파랑새 이야기가 있어. 내가 낙산사에서 파랑새는 못 봤는데 중국 보타락가산에서 파랑새는 봤거든. 파랑새는 있다. 파랑새는 있다. 파랑새를 보고 싶어서 봤느냐? 예전에 보타락가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와! 말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뭐 있다. 그래서 나 뛰어갔지. 뭔가가 있다. 몰라. 나 중국말도 모르고 몰라. 일단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인다. 일단 뛴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우리 또 그런데 추천해. 그래서 파랑새를 봤고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서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서가지고 줄을 섰더니 알고 보니까 베드로 발 만지는 거였다. 베드로상 발 만지는 거였다. 거기 움침해서 앞에가 안 보인다니까. 베드로 성당이 좀 움침하다니까 가보면. 그래서 줄 서면 좋다. 우리 또 어렸을 때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했다가 이게 뭔가 또 이랬던 적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염주도 봤잖아. 그 수정염주. 그 수정염주 나중에 어디 가는지 알아? 그 고려에도 그게 나와. 고려 기록에도 그 수정염주 얘기가 나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런 수정염주. 그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수월관음도 보면 그 수정염주가 언제나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 옆에 수정염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 난대가 있으니까 그 쌍중 난대가 있으니까 대나무 두 그루 난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음전을 모셔라. 그게 낙산사 원통 보정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수월관음도의 특징이 대나무가 두 그루가 뒤에 있어. 두 그루가 뒤에 있어. 중국 수월관음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 수월관음도는 세 개야. 대나무가 세 개. 대나무가 세 개. 그리고 중국 쪽은 이게 자죽입니다. 자색이 나는 대나무. 우리는 청죽이에요. 약간 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원효가 이제 또 가잖아. 의상이 또 해딱하니까 내가 질 수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어떤 여자가 개울가에서 뭘 빨고 있었어. 개울가 우물가에서 빨았지. 뭘 빨았냐면 생리대를 빨았습니다. 생리대를. 그렇게 나와.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 그래서 원효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생리대 빤 물을 줬대. 아이씨. 그랬더니 원효가 원래 그 비위가 약하고 그러잖아. 해골물 사건 그거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먹겠어? 그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효는 해골물 사건이 아니고 무덤 사건입니다. 무덤 사건이 나중에 해골물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걸 이제 헹궈 가지고 새로 물을 떠서 마셨대. 그랬더니 나중에 파랑새가 나타나서 제호를 버리고, 그러니까는 우유 중에서 최고의 감로 같은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맹물 먹는 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효 별명 중에 하나가 제호화상이에요. 제호화상. 그러니까 그게 희화하는 거예요. 아마 의상계에서 원효를 약간 씹는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여자가 그
그 월경 빨던 그 안악이 관세음 보살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원효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폭풍이 쳐서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갔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났다. 그래서 원효는 못 만나고 의상은 만났다. 뭐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스토리는 이렇게. 예, 그게 낙산사 관련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 안에 관세음 보살 성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성지,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사찰, 예, 영험한 사찰, 그게 랑산의 중생사, 랑산의 중생사 지금도 있는 절이에요. 그리고 금강산, 경주 북쪽에 있습니다. 금강산, 저 고성 금강산 아니고요. 경주 영역 쪽에 있는 금강산이에요. 거기에 백률사 관세음 보살도 아주 영험해요. 중생사 관세음 보살은 그 최승로하고 관련돼서 오세암 전설과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아마 오세암 전설의 원형이 그쪽 아니었겠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률사에서는 그 불해랑이라고 하는 국선을 이렇게 잡혀있던 국선을 구해주는 그런 관세음 보살의 이적이 있었고, 또 한 군데가 민장사라고, 민장각간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절을 만들어서 거기도 중국으로 배가 난파돼 가지고 저 절강성 쪽으로, 북건성 이런 쪽으로 떠밀려 갔던 사람을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순간 이동을 시켜서 데려오는 뭐 이런 이적들이 있었던 그래서 경주 쪽은, 경주가 수도니까 경주 안에 세 군데의 관음 성지가 있고 그걸 삼소관음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의 관음 성지, 세 군데의 관음 성지. 그리고 크게는 지금 여기 동쪽에 낙산사, 남쪽에 보리암, 서쪽에 보문사. 그래서 한반도를 세면에서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지켜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받아줘서 다행입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늙으니까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 관세음 보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지장 보살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신통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계속 육신통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안천이는 쉽게 되는 거고, 타심통은 이렇게 찍어오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에너지를 찍어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당들도 그런 방식을 써요. 근데 몰라, 계산을 진짜 잘하면 그런 썰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그것까지 못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년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무슨 마음을 먹을 줄을 알 수 있대. 주장이야, 주장. 놀라지 마. 그냥 주장이야, 주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기록에만 나와. 기록에만 나와.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중국의 그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 막 날아다니고, 진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공술 뭐 이런 거, 뭐 도사들 뭐 이런 거. 그 이제 요즘 이종 격투기 선수한테 다 뒤지게 두드려 맞고 1라운드에 KO패 당하고 있고, 저도 그런데 혹해가지고 중국의 오악에 다 다니면서 그런 도사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도 다니고 했는데 한 명도 없고요. 다 죽은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은 검증을 해볼 수가 없잖아.
옛날에 소림사 그거 있었는데 한 손가락으로 물고 넘어서기 하는 사람이 있대. 소림사에. 그래서 그 촬영하러 갔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죽었다 하더라고. 그 두 손가락으로 하는 사람밖에 없대. 근데 두 손가락으로 물고 나무서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 그냥 딱 봐도. 하고 그걸 하라고 방송국 카메라를 뒤밀었는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두 손가락으로 한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 발을 대고 있더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벽을 박겠다고 밑에 지지대로만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균형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을 옆에다. 그거는 굳이 소림사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약간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두 손으로도 물고나무를 못 쓰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그게 나랑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 뭐 아이유가 3단 고음을 해요. 나는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뭐 테너나 소프라노 성악하는 애들은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내 생각. 걔네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실 그걸 봤었거든요. 김건모가 한참 뜰 때 노래를 굉장히, 김건모도 잘하잖아요. 근데 뭐 김건모가 노래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수미랑 같이 공연을 하니까 그냥 처발리도마. 이게 성량 자체가 다른 거야. 저는 조수미보다 김건모가 더 좋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걸리면 아이돌급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쪽 애들이 노래 잘하는 거하고 성악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생각해 보면 네가 그러면 이거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닌데 운동 잘하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혼자 생각. 그게 다예요. 그게 소림사 그게 다야. 가보면 막 주먹 쥐고 이렇게 해갖고 막 뒤에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운동해서 내려와 계단을. 그래서 내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랬지. 야, 손 많이 아프겠다. 소림사 주변까지 치면 1년 매출이 1조래. 그리고 거기 무술학교가 한 2,000개 가까이 있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러더라고. 그 근처에 소림사가 워낙 어떻게 보면 절 중에서는 네임밸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절 하면 소림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가보면 약간 실망스럽죠. 왜? 생각보다 작아. 그래서 이게 다야?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막 18통인진을 펼쳐라 막 이러면서 뭐가 막 나오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걸 나올 자리도 없어. 좁아. 좁아. 그래서 뭐 저 달마동에 가면 뭐 영험하다는 동안 또 갔더니 다리 아프고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딱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그리고 거기 바람이 잘 안 불더라. 더워. 산이 별로. 그게 숭산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제가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용 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기록에만 나오는 거지. 이게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몰라. 저는 제가 체험한 범주 안에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특수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특수한 사람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명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튀어나간다. 속도를 낸다. 맞아서 가는 거는 명마가 아니래. 그렇게 했더니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은 지능 상태로 봐서 맞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그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미리 반응하는 말도 유사일의 말을 다 따지면 있지도 않을까? 대부분은 아닌데 특수한 놈이니까 있지도 않을까? 개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 새끼가 속에 사람인가? 싶은 놈이 있거든. 저게 표정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약간 비우는 것 같고 에헤 이런 표정 짓는 경우도 있어. 저게 사람 좀 야루나 이게 뭐요?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 단계까지 못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전생 이야기를 해볼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명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신통 중에서는 숙명통. 전생에 관련된 거는 전생을 자기가 보게 되잖아요. 명상 상태에서 보게 되잖아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일반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이는 그림하고는 달라요. 그건 진짜 빨리 나오거든요. 천안 천이는 명상법을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제대로 배우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하루에 15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명상 시간을 하루에 15분을 한다고 했을 때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일주일 안에 넌 경험한다. 한두 번은 경험한다. 쉬워요. 유체이탈 일주일 안에 경험한다. 100%냐? 아니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가능하다. 한 80%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많이 가르쳐 봤. 그때부터 이런 짓을 좀 했었는데 다 돼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배워야 된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약간 자기 컨트롤하는 것도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많으시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잖아.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 잘 삐지고. 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좀 에너지가 딸리는 거야. 미안한 얘긴데. 그래서 잘 울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바했네. 큰 스님 아니고 그냥 일반 스님들이 법문할 때 신도들이 울면 감동해서 그런, 그냥 늙어서 그래. 늙어서 우는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진짜 열흘, 15분 투자로 열흘이에요. 쇠가 빠지게 해서 열흘이라는 뜻 절대 아니야. 15분 투자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반드시 체험됩니다. 각각 80% 정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 셋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 봅시다. 이렇게 그럴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럴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통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줄타기. 줄타기 하는 사람 알죠? 이렇게 줄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불과 한 발자국만 옆으로 벗어나도 다른 세계 속으로 넘어가. 다른 공간 속으로 넘어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줄에서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줄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이렇게 각을 틀어주면 주면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요즘 명상들이 사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릴렉스 쉬고 명상, 이런 거는 명상도 아니고 그게 무슨 놈 명상이야.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안에서 작동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되게 하든지. 우리는 그런 쪽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행복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멍 때리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놈 명상인지 나 이해도 못하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생각보다 간단해. 그런데 전생을 보게 될 경우에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생을 다 보는 것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직전에 불과 1, 2분 사이에 한 생을 다 볼 겁니다.
다 볼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 죽을 때 자꾸 팔 흔들고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질질 짜면서 그러면 생각이 흐트러져. 자꾸 이게 이쪽으로 쏠리거든.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 그러니까는 시계의 시간하고 내가 좋은 걸 할 때 시간, 뭐 영화 같은 거, 뭐 재밌는 거, 게임 같은 거 남자애들 하면 뭐 그거 잠깐 하면 몇 시간 금방 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요즘은 그런 거 경험하잖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하나 하면 그냥 야 잘못하다가 날 샌다. 내가 이 나이에 나를 세야겠니? 근데 나를 샌다니까. 한번 꽂히면 연속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 진짜 금방 가.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눈이 퀭해가지고 이게 부엉인가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물리적 시간하고 안에 내면에 흐르는 시간하고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각성 상태가 되면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은,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이렇게 접촉사고를 당해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가 부딪힐 때 제가 참 많은 차를 타봤거든. 내가 좋은 차부터 그지 같은 차까지 진짜 많은 차를 타거든. 이유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차를 많이 타요. 종류를. 그럴 것 같지 않아? 면허가 있으면 내 차를 타는데 차가 없으니까 의도 타니까 이제 솔깃해가지고 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접촉사고가 나면 제가 면허가 없는 이유 얘기해줬나? 나는 면허가 없는 이유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운전 자체, 그리고 차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차 메이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차가 어느 게 좋은 건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면허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게 멀미 때문에 차 자체를 좀 꺼려요, 제가. 그래서 남의 차를 타도 저는 앞자리에 타. 그러니까 너는 왜 인삼을 자꾸 씻고 댕기냐? 그것도 사실은 멀미 때문에 생긴 버릇이거든. 인삼을 먹으면 멀미를 안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 멀미 안 한다 하는데 밥은 배가 불러. 해봐. 내가 다 해봤다 진짜.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어서 차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는 앞에를 타서 그냥 버티는데, 지금도 버스를 잘 못 타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대중교통에서 버스 거의 못 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맨 앞에 타고 있을 때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두어 번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는데 그거 1, 2초밖에 안 돼. 사고 난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5만 가지 이게 전화를 해서 딴 사람한테 알려도 될 것 같고, 뭐 안전벨트를 지금이라도 당겨서 멜 수 있나? 뭐 5만 생각들을 다 하던데, 그게 각성 상태가 되면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 훈련으로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궁 선수, 사격 선수,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날라오는 공에 실밥이 보인다더라. 그게 이제 회전하는 그 공의 실밥을 보고 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은 관역이 커진다더라. 그게 집중해서 우리랑 약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살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면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져요. 그거 같이 큰 일이 어딨어. 인생에 있어서 그거 같이 큰 일이 어딨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좋아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나? 이게 시험 볼 때, 시험지 넘어갈 때, 그때도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싹 하면서 느리게 가. 그다음 100m 달리기에서 이렇게 딱 쪼고 있을 때 총 쏘기 직전에 그 시간 되게 느리게 간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총소리가 몇 번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그게 시간이 느리게, 그게 각성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각성되는 거예요. 큰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 앞에 서서 뒤지게 욕먹을 때 시간 느리게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살아보면. 그리고 제가 높은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높고 위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때도 사람이 각성돼요. 청길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밑에 이렇게 싹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찌릿찌릿하면서 시간 느리게 가. 의심나면 해봐.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약간 깨어나는 듯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명상하면 그런 식으로 각성이 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 약간 느리게 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명상 잘 될 때예요. 그리고 명상이 잘 되면 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화장실을 안 간다. 호흡이 낮아지고 화장실 안 가. 그거는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몇 시간 드라마 몇 시간 봐도 화장실 안 가.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1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신체가 내가 노후에서 늙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자기가 진짜 좋은 거 할 때는 화장실 안 가. 그리고 배 안 고파. 신체적인 것도 다 최저로다가 이렇게 쫙 낮춰지면서 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거 하는데 자꾸 화장실 가요. 저 자식 안 되는 놈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그냥 참는 거 아니야. 진짜 가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 의지로 정신이 또 하사불성 오줌 줄기를 막겠다. 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식의 각성 상태들이 벌어지는데 전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그 투시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외부게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딱 보면 감정이입이 확 된다. 확 된다. 이거는 뭔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봤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흑백 TV밖에 없었는데 80년대 말에 칼라 TV가 나왔어. 그게 이제 그때는 그 유리 안에서 이렇게 그 길에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텔레비들을 막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라 TV를 우리가 칼라 TV 나오고 아마 1년 뒤인가 바로 칼라 TV를 샀을 거예요. 우리 집이 되게 빨리 샀는데 그때는 칼라 TV 방송도 몇 개 없었어. 방송 자체가 없었어. 칼라 TV를 사도 흑백 TV가 나와. 송출을 안 해주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무성 영화부터 시작했지. TV 보려면 이장님 댁에 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고 만화방에서 보고 뭐 이러던 시절도 있었지. 여로 이런 거 연구 없다 이거. 심영래 연구가 아니고 그 여로의 연구가 떠오르면 이제 갈참이죠. 그 땜빵 아시죠? 기계충. 그래서 마치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를 보면 그때 화질 뭐 거지 같았는데 굉장히 좀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르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 눈이 칼라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칼라인데 칼라 TV를 보고 놀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게 내가 중학교 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웃긴다. 우린 눈으로 계속 칼라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생맹도 아니고 그런데 왜 칼라 TV를 보고 칼라 TV라고 놀래고 있지? 평생 칼라를 봤는데. 놀랍지 않아?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름 철학적이야. 나름 철학적이야. 이런 식의 행동, 그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지금은 이런 게 먹히는 시절이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공부나 하지. 뭐 이상한 쌉소리 이런 거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리고 그게 감정이입이 확 됩니다. 그러면 진짜냐?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죽을 때 제가 살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딘지 정확하게 그게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드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퇴행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냥 그러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만약에 연령퇴행이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연령퇴행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50살, 40살, 30살, 20살, 10살 그 다음에 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생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레드선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잖아.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했잖아. 다 필요 없고 네가 뭐 왕녀였든지 뭐 무술이었든지 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쓰던 언어만 해라. 신라 시대 사람이면 네가 향가 한두 수만 해라. 그 당시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런 거 하나만 딱 하면 국문학이 바뀐다니까. 훈민정음 어떻게 발음했는지 초반에 몰라요 지금. 그냥 다 추정하는 거야. 원효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니까. 원효 이름을? 원효는 창씨개명한 거잖아. 세복 이런 게 원효 이름이거든. 그 앞에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표기해서 원효야.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 그런 거 몇 개만 딱 하면 가르쳐 주면 내가 경주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궁 어디 있냐? 왕궁을 못 찾아 지금. 신라의 미스테리 왕궁을 못 찾아. 그냥 그 근처라고 가르쳐만 주면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고고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학문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힌트만 주면. 정확해야 되느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충만 찍어. 우리가 찾을게. 그런 게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 안 나오고 맨 주관적인 거. 너무 슬퍼요. 뭐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들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또 뭐냐면, 옛날에 그 에드가 케이시 얘기 나올 때도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에드가 케이시가 그런 쪽 쓸데없는 소리에 대마왕이거든. 거기에 또 우리 성철큰 스님께서 또 낙혀가지고 그 세인사 그 장경각에서 그런 거를 또 뭐 윤회 뭐 전생 뭐 이런 책을 또 내고 번역서를 내고 했었지. 그게 다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 책을 저도 그런 책을 또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 혹하거든 처음 보면. 논리 모순이 있는 거야. 여기가 희한하게 결려.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갔더니 그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자면서 약간 반최면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의 전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옆구리가 창 같은 걸로 찔려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 상처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금생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해당하는 고통이 있을 만한 거리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전생에 네가 쑤셔서 찔려서 그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풀어주면 이게 낫는데, 썰들은 다 그런 거예요. 썰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지. 그래서
그런데 그 역도 있어. 그 역도 있어. 역은 뭐냐면 내가 쑤셨어. 내가 쑤심을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쑤셨어. 그래서 내가 아프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이 되는데? 이율배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쑤셨을 때 내가 아플까? 쑤심을 당했을 때 아플까? 하나의 룰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사기인데. 이러면 사기인데. 네가 나를 볼로 보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약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아마 최면요법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 양방향의 얘기를 해. 이러면 이게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사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거를 얘기한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 뭐 인도에서 어떤 애가 뭐 어린애가 다른 나라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조사해 보면 별거 없고요. 그냥 주장만 있어. 별거 없어. 가보면 그닥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검증해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유사인식이 아닌가라고 봐요. 유사인식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소설이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땠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뭉쳐 있다가 그런 억압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약간 드러나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면 다 지가 주인공이야. 한번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쩌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 나 쩌리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 지가 다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배역의 주인공이야. 들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사실 인생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편적 우리 같은 사람들로 보면 쩌리가 압도적이거든. 우리 다 쩌리잖아. 그런데 왜 쩌리들은 없고 다 무슨 뭐 공주예요, 뭐 우리가 양반 누구 자녀예요, 뭐 어쩌고 근데 조선시대에 그냥 땅 파다 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약간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하층민 생활을 하다가 죽고 제일 많아. 9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놈이 안 나와. 나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다가 뒤졌어요. 없어. 스토리가.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거는 대부분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에 대한, 그리고 제 전생은 사실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중국말을 못해. 놀랍게도.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그랬나? 지금 중국말이 청나라 때 바뀌는 거거든. 그 이전 사람인가? 그래서 그 전생과 친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있어. 제가 유럽 사람이나 이런 인명이나 지명을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못 외워. 근데 중국 거라든지 이런 동아시아 거 있잖아요. 일본 거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일본 거 잘 안 되고요. 동아시아라고 해봐야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안 돼. 들으면 거의 다 안다. 진짜 학습 능력 빠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 나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철학이 전공이니까 철학과에는 진짜 별놈 다 있다. 별 참놈 다 있다. 그 동양 철학하는 놈도 있고, 불교 철학하는 놈도 있고, 유교하는 놈도 있고, 도가하는 놈도 있고, 서양 철학하는 놈, 칸트하는 놈 있고, 헤겔하는 놈 있고, 힐랍 철학하는 놈 있고, 이게 폭이 엄청 넓어. 그러니까 다니엘 전공인데 폭이 너무 넓어.
보통은 영문학과 하면 다 영어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주 전공 언어가 달라요. 이게 주 전공 문자가 다르다니까. 동양 철학 하는 놈은 한문을 하고 서양 철학 하는 놈은 영어하고 독일어 하고, 그다음에 보통 동양 철학 하는 놈은 한문하고 그다음에 일본어가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제2외국어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 같은 과 학생인데 스펙트럼이 너무 커. 그래서 참 그게 좀 철학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수업을 듣다 보면 그게 틀려. 우리는 이런 쪽은 졸다가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이긴다. 내가 졸다가 이러고 딱 들으면 걔보다 빨라.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어. 불교도 그래. 불교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대 석사 다닐 때 모모 선생님이, 제가 원래 아침 수업을 안 들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9시 수업 안 들어 원래.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9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가서 좁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주변을 쭉 보고 어떤 놈이 수업 잘 듣나? 이걸 계속 한 10분에 한 번씩 살펴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 싫어해. 자거나 레이더야. 이게 무슨.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스님 얘기해 보라고 이러잖아. 쇠가 빠지게 하는 놈보다 내가 잘한다. 이거 그런 거는 존재하나에 대한 생각은 일말은 좀 있는데, 그거를 객관화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무엇을 정당화하려면 개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반복적인 것들이 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는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 뿐이다. 과학과 유사과학의 차이는 뭐냐? 과학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한 70~80%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20~30% 풀을 삶아먹고 암에서 나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왜 풀을 삶아먹지 않느냐? 그거는 20~30%도 안 돼.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전생의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객관적으로 주장 말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한 칼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개인 체험이야. 개인 체험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다. 나는 그 얘기를 하거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동일해. 그러니까 과거가 너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지금 현재가 너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전생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 전생의 문제점, 그리고 분명한 건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의 목적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사실이 아니라니까. 윤회는 허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미친놈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윤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열반 얘기를 하는 거고 수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할 거면 뭐하러 수행하냐?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필수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야. 힌두교는 윤회가 필수 구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문화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느냐, 특수 지역 종교로 남느냐의 큰 차이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